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재산 증식을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방법이며, 미국인들이나 유태인들은 이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벌써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기간과 융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막연한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이 이 미국 땅에서 꼭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2022년이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날짜를 아직도 2022년으로 쓸 때가 많아요. 얼마 전도 체크를 쓰는데 2022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같이 미련 남겨두지 마시고 새롭고 힘차게 또 멋지게 2023년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사실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을 파실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 1031 익스체인지 플랜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1031은 연방국세청 IRS의 텍스 코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1031 익스체인지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어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매매 금액과 같거나 높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디퍼, 즉 유예하는 플랜을 말합니다. 이 1031 익스체인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재산 증식을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방법이며, 미국인들이나 유태인들은 이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벌써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뭐든지 수혜 대상이 됩니다. 거주 목적의 집일 경우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내가 구입했는데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상업용은 무조건 가능하고요. 상업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니까요. 또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은 지역의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미 전역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를 팔아서 다른 여러 개를 구입할 부동산 가격과 같거나 비싸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 개를 팔아서 하나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팔아서 타주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고요. 타주의 부동산을 팔아서 캘리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플랜을 잘만 사용하면 마법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사용할 때 한 가지 기간과 융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막연한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데요.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융자 금액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융자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남은 금액으로 재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동산을 팔고 다른 목적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 플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판 후 45일 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결정해야 하고요. 이어서 135일 안에 에스크로를 끝내고 레코딩을 마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180일, 6개월 안에 구매와 펀딩, 에스크로 클로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 1031 익스체인지 플랜을 사용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년 전에 70만 불을 임대로 구입한 주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이 주택을 팔려고 보니 140만 불이 되어서 내가 내야 할 시세 차익, 즉 캐피탈 게인이 70만 불이 되고요. 연방세 주세 약 35%를 적용해 보면 25만 불 정도를 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집을 팔고
남는 돈이 45만 불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5만 불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15년 동안 열심히 주택을 관리해온 결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세금을 유예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1031 Exchange 플랜이라는 것이죠. 이때 140만 불 또는 더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25만 불의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만 불짜리 부동산을 2개 매입할 수도 있고요. 140만 불짜리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31 Exchange 플랜을 잘 이용하면 내 살아생전에 세금을 계속 유예받으면서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증여와 상속 부분은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1031 Exchange 플랜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거나 또 이런 플랜을 알지 못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내신 한인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플랜을 알고 계셔서 미리 내가 팔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구입할 부동산까지 검토를 마친 후에 180일 동안 여유롭게 부동산 매매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저도 이런 플랜으로 투자를 도와드렸을 때 손님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뿌듯할 때가 많았고요. 사실 이 1031 Exchange 플랜을 만든 이유는 투자자는 투자를 지속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로 고용 창출과 부동산 마켓을 선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플랜을 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힘겹게 만든 부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이런 1031 Exchange 플랜을 사용하실 때가 꼭 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나와 내 가족이 이 미국 땅에서 꼭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홈오피스 세금 공제. 주택을 소유하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홈오피스 세금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오면서 재택근무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이 세금 공제법이 시행되었고요. 만약에 전체 일한 시간 대비 집에서 일한 시간만큼 주택 유지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홈오피스 부분을 상업용으로 인정, 주택 구입가의 10%를 27.5년에 걸쳐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재택근무가 늘어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세금 보고하실 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무조건 집 싸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